예, 이번 시간에는 2017년 6월 25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요 스프링클러 설비의 도면을 주고 네모칸에 알맞는 답을 갖다가 작성을 하라는 거죠. 즉, 요 1번 헤드에서의 방수 압력을 지금 얼마로 준 거예요? 1번 헤드의 방수 압력을 지금 100kPa이라는 거죠. 근데 방수량, 유량은 지금 8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80 LPM, 리터 퍼 분이죠. 그래서 지금 1번 헤드의 방수압하고 방수량을 주어졌으니까 여러분이 Q는 K 루트 CP, 이 공식에 대입을 하면 여러분이 K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K 값을 구하고 지금 1번에서 2번 헤드 간의 배관 마찰 손실 압력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가번에는 지금 관 길이가 3m죠. 1m당 3kPa이죠. 그럼 결국 가는 3 곱하기 3 하면 마찰 손실 압력이 여기 9라는 거죠. 9kPa. 그 다음에 2번하고 요 3번 간에 마찰 손실, 마찬가지로 여기가 길이가 3m고 여기가 100kPa, 여기가 80 LPM이죠. 리터 퍼 분. 요게 1번 헤드의 유량 나와 있고, 요구 압력 100kPa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2017년 요 4월 16일 시행한 요 문제 10번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그 강의를 여러분이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되는데, 같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풀이를 하지 않고 간단한 방법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1번하고 2번 헤드 간의 마찰 손실은 여기 관 길이가 3m고 마찰 손실이 미터당 3이죠. 그래서 3 곱하기 3 하면 이게 9kPa이 가번에 들어가야 할 답이 되는 거죠. 즉 1번하고 2번 헤드 간의 마찰 손실 압력은 9kPa이에요. 그 다음에 요 마에 들어갈 건 2번하고 3번 헤드 간의 배관 마찰 손실 압력이죠. 여기 보면은 관 길이 3m고 미터당 6kPa이니까 3 곱하기 6 하면 18kPa이 되는 거죠. 여기가 18kPa. 그 다음에 3에서 요 4번까지 마찰 손실 압력은 관 길이 6m죠. 그 다음에 미터당 3kPa이니까 여기 18kPa이, 여기가 3번, 4번 간의 배관 마찰 손실 압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구되는 압력, 요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2번에 대한 압력은 요 100에다가 9 더하면 109kPa이 되는 거죠. 또 요 3번은 요 109kPa에다가 배관의 마찰 손실 압력 18이죠. 요거 더하면 127kPa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2번 헤드의 방사 압력이죠. 즉 109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3번 헤드는 127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차죠, 차. 차는 여기는 요 127에다가 여기에 마찰 손실 압력 18. 여기에다가 지금 이 높이가 4m니까 4m를 갖다가 kPa로 환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4m를 kPa로 하면 약 40kPa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185가 나오는 거죠. (185kPa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사이에 그 유량은 8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2번, 3번에 2번 헤드의 그 방수량은 2번 헤드 방수량은 Q는 K 80이죠. 루트 10P죠. 요거 메가파스칼로 하면 0.109가 되죠. 또 갖다 대입을 하면은 2번에서 그 3번은 각각 여러분이고 방수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건 쉬운 문제인데요. 2017년 4월 16일 문제 10번 강의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면 정확히 여러분이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다음 2번으로 넘어가죠. 자, 문제 2번은 우리 옥내소화전 설비하고 옥외소화전 설비의 그 배관 방식이 틀린데, 그 옥외소화전 그 배관 방식은 루프 배관이고, 옥내소화전 배관 방식은 데드엔드 방식이라고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옥내소화전은 이 펌프에서 각 층에서 이렇게 그 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그 소화전이 각각 이렇게 설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배관 막힘이 나오면 이 위층은 다 소화전에서 방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옥내 소화전을 우리가 데드 엔드 방식이라고 그래요. 즉 여기가 또 막히면 이쪽 그 방수구에서는 물이 방수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이거에 비해서 우리 옥외 소화전은 여기 어떤 방호 대상물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 펌프에서 토출이 되면 이놈을 양쪽으로 분비시키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옥외 소화전을 각각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배관이 막힐 경우에는 이쪽으로 물의 흐름이 있으니까 계속 그 다른 소화전에 방수가 가능한 거고, 또 양쪽으로 이렇게 그 물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마찰 손실이 적어지는 거고, 또 각 소화전에 양쪽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방사 압력의 편차가 적다는 거죠. 즉 방사 압력의 그 편차가 적다는 것은 방수량도 편차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옥외 소화전을 우리가 루프 배관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루프 배관 방식의 장점은요, 한쪽 배관에 그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쪽 방향으로 물의 그 소화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거고요. 배관 내 그 유량이 양쪽으로 이렇게 분배가 되기 때문에 마찰 손실이 적고, 각 소화전에 노즐에서의 그 방수 압력의 편차가 적다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죠. 다음 3번 가죠. 자, 그림은 어느 판매장의 무창층에 대한 제한 설비인데요. 조건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물음 1번은 제어 댐퍼를 갖다가 설치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제어 댐퍼는요, 각각 여기 A실 같은 경우 여기 벽이 있죠. 이 벽의 그 상부에다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자, B실은 당연히 여기 그 배출구 하나니까 여기다 하면 되고, C실 각 그 배출구에다 하면 되는 거고, D실도 마찬가지로 벽이 있기 때문에 벽 부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E실 여기가 좋고, F실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해야 배출구의 모든 배출량을 제어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물음 2번은 각 실에 대한 최소 소요 배출량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그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그 배출량은 바닥 면적 1제곱미터, 그 다음에 1분에 얼마씩 해야 되냐면 1세제곱미터 이상 배출을 해줘야 돼요.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은 최소 배출량이에요. 최소 배출량은
시간당 5천 세제곱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산한 값이 5천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간당 5천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그다음에 40m 원 범위 안에 있을 경우 배출량은, 최소 배출량은 4만 세제곱 per hour, 시간당이죠. 요 이상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A씨를 보면 가로가 5m, 세로 6m죠. 그래서 6m 곱하기 5m 하면은 30제곱이에요. 그럼 최소 그 배출량이 분당 제곱미터당 1이죠. 그럼 요 분을 시간으로 고쳐주기 위해서 1시간은 60분을 곱해준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시간당 1800세제곱이 나와요. 그럼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죠. 최소 배출량은 계산한 값이 5천보다 작을 경우에는 5천을 적용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시간당 5천 세제곱이 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B실도 마찬가지예요. 6m 곱하기 10m에서 60제곱이죠. 그래서 분당 제곱미터당 1세제곱 곱하면 3600세제곱 per hour, 시간당 3600이죠. 그럼 최소 배출량 그대로 5천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실 25m 곱하기 6m, 요거 계산하면 150제곱이죠. 그래서 시간을 분으로 하기 위해서 60을 곱해서 계산을 하면 시간당 9천 세제곱미터죠. 5천이 넘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계산한 값을 답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D실은 4m 곱하기 5m죠. 그래서 계산하면 요게 시간당 1200 세제곱미터가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최소 배출량 5천을 적용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E실 15m 곱하기 15m죠. 마찬가지로 400제곱 미만이기 때문에 분당 제곱미터당 1세제곱, 시간을 분으로 고치기 위해서 60을 곱해준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13,500세제곱 per hour. 그 다음에 F실. 자, F실은 여기 30m, 15m니까 450이 나오죠. 그래서 450이 나오기 때문에 400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럼 요게, 요 대각선의 길이가 40m 원 안에 들어가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대각선의 길이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요 대각선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요 x는 루트 피타고라스 정리죠. 가로 30m의 제곱 플러스 세로 15m의 제곱이죠. 그래서 요 놈이 40보다 작아요. 계산해보면. 그래서 40m 원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최소 배출량 4만 세제곱 per hour 이상이 바로 F실의 그 필요한 최소 배출량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3번 가보죠. 자, 물음 3번은 요 배출팬에 최소 배출량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되냐. 가장 많은 배출량을 필요로 하는 그 F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당 4만 세제곱, 요놈이 바로 배출팬의 최소 그 배출량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4번은 댐퍼의 그 개방 상태를 물어본 거죠. 즉 C실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제어 댐퍼의 그 작동 상황을 갖다가 설명을 하는 거죠. 이건 간단해요. C실에 화재가 났으니까 여기가 C실만 배기하고 나머지 실은 배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C실에 있는 요 두 개의 댐퍼는 개방하고 나머지 A, B, D, E, F실에 요 댐퍼는 다 폐쇄를 해줘야 되겠죠. 다음은 4번으로 가죠. 4번은 그 습식 유수검지 장치의 그 그림을 보고 1에서 10 중에서 6가지를 여러분이 선택해서 명칭하고
역할을 갖다 간단히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1번. 요 1번이 뭐예요? 이게 알람 체크 밸브죠. 그래서 여기 클래퍼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렇게 그 클래퍼가 닫혀 있죠. 화재가 발생이 되면 헤드에서 물이 방수가 되기 때문에 2차 측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클래퍼가 이렇게 들어 올려지죠. 그럼 물이 이제 송수가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체크 밸브 기능을 하는 거죠. 즉 2차 측 가압수가 1차 측으로 유입이 안 되도록 체크 밸브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알람 체크 밸브죠. 다음 2번 가죠. 자, 2번은 요건 그 게이트 밸브죠. 그래서 요 게이트 밸브는 요 필요시에 2차 측으로 물이 송수되는 거를 갖다가 방지하는 제어 밸브 기능이 있는 거죠. 다음 세 번째는 요 리타딩 챔버죠. 그래서 리타딩 챔버는 비화재인 오보를 방지하는 기능. 그래서 4번은 이게 뭐야? 압력 스위치죠. 그래서 압력 스위치는 클래퍼가 완전히 개방이 돼서 많은 양의 물이 유입이 되면 이 접점이 붙어서 사이렌으로 화재 경보 발령 내고 수신기에서 화재 표시 등이 점등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다음에 5번. 5번은 요 배수 밸브예요. 필요시에 요 유수검지 장치에 있는 물을 배수시키고 또 요 배수 밸브를 열면 시험 밸브 기능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6번. 6번은 여기 게이트 밸브인데 요거는 이 밸브를 잠그면 물이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접점이 떨어지죠. 즉 신호 정지 밸브 기능이에요. 즉 경보 사이렌이 나가거나 아니면 수신기에 화재 표시 등이 점등이 되면 그거를 갖다가 정지시키려면 요 신호 정지 밸브를 갖다 폐쇄시키면 바로 그 경보가 정지가 되는 거죠. 다음 7번. 요게 있는 건 그 스트레이너죠. 요 리타칭 챔버 내로 유입되는 물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여과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8번은 오리피스죠. 그래서 그 오리피스는 그 리타칭 챔버 내로 유입되는 요 가압수의 압력을 갖다가 그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9번. 요 9번은 자동 배수 밸브 기능하는 오리피스죠. 그 다음에 10번은 요 1차 측 압력계. 1차 측의 압력을 지시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고요. 요 2차 측 압력계는 2차 측의 압력을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여러분이 잘 보시면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다음은 문제 5번으로 가죠. 자, 사무소 건물 지하층에 요 발전기실에다가 뭐를 했어요? 전역 방출 방식의 그 CO2 소화 설비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조건을 보고 강 물음에 답하시오 했어요. 그래서 소화 설비는 고압식으로 한다고 그랬죠. 발전실의 크기를 갖다 주어져 있고요. 개구부 크기가 나와 있는데 자동 폐쇄 장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개구부 가산량이 필요 없는 거죠. 신부화재라고 주어졌죠. 한 병당 충전량은 45kg. 그 다음에 방호구역당 소화약제 필요량은 1.3kg. 개구부 가산량 제곱미터당 10kg. 이거 주어져 있지만 여기서는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신부화재 있죠? 신부화재에서 요 유압기기를 제외한 요 전기실, 그 다음에 요 케이블실, 그 다음에 55 세제곱미터 미만의 요 전기실, 그 다음에 서고, 박물관, 목재 가공품 창고, 전자제품 창고, 그래서 서방 목전, 그 다음에 석탄 창고, 면화류 창고, 고모류 창고, 성면 모피류, 그 다음에 집진시설이죠. 그래서 K1, 다시 말해서 방호구역 1세제곱미터당 필요한 약재양, 요거 우리가 최적 계수라고 하죠. 그래서 요게 1.3, 1.6, 2.0, 2.7이죠.
그다음에 K2 계급우 1제곱미터당 가산량이죠. 요거는 자동 폐쇄 장치가 안 되어 있을 경우 전부 다 요건 제곱미터당 10kg죠. 그다음에 그 방사 시간이죠. 약재 저장량을 7분 이내에 다 방사를 해야 되고 단 2분 이내에 설계가스 농도의 30%에 도달이 돼야 된다는 거 같이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죠. 자, 물음 1번은 가스 용기는 몇 병이죠? 몇 병이 필요한지 계산하라고 그랬죠. 이건 간단해요. 필요한 약재의 양은 방호구역 최적이 5 곱하기 8 곱하기 4죠. 그래서 방호구역 최적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방호구역 1세제곱미터당 약재 소요량 1.3kg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와요? 208kg가 나오죠. 자, 208kg니까 요거 한 병당 45kg 저장하죠. 그래서 45로 나눠주면 얼마가 나와요, 요게? 4.62가 나오죠.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올려줘서 정수로 표기하니까 5병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물음 2번은 선택 밸브 직후의 유량이에요. 선택 밸브 직후의 유량은 약재 저장량을 기준 시간 이내에 다 방사해야 되죠. 그래서 한 병당 지금 45kg죠. 지금 몇 병 저장하나? 5병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총 약재 저장량이에요. 요거를 7분. 그러니까 초로 고치려면 1분은 60초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0.54가 나오죠. 킬로그램 퍼 세크가 되는 거죠. 물음 3번에 저장용기의 내압시험 압력. 고압식은 21 메가파스칼 이상이죠. 내압시험 압력. 그다음에 안전장치의 작동 압력은 내압시험 압력의 0.8배죠. 자, 분사 헤드의 방출 압력. 고압식은 2.1 메가파스칼 이상. 저압식은 요거의 절반이죠. 1.05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겠죠. 자, 물음 6번 가면은 약재 방사 개시 후 음향 경보 장치 사이렌은 몇 분 이상 울려야 되냐? 1분 이상이죠. 또 가스 용기 개방하는 방식 3가지. 전기식, 가스 압력식, 기계식 3가지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되죠. 자, 문제 6번 넘어가죠. 자, 문제 6번은 각 층의 평면 구조가 모두 같다고 그랬죠.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이니까 5층짜리 그 사무실이죠. 5층짜리 그 사무실 용도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스프링클러하고 옥내 소화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펌프는 하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즉 스프링클러하고 옥내하고 겸용으로 펌프를 갖다가 하나 설치하는 거죠. 수조도 마찬가지로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 1번은 옥내 소화전의 설치 개수 물어본 거죠. 그래서 옥내 소화전은 수평거리 몇 미터 이내예요? 25m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층에 설치되어야 할 소화전 개수는 요 대각선의 길이가 가장 길죠. 그래서 요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서 그거를 옥내 소화전 여기 하나를 설치하면 이쪽으로 25m를
방사할 수가, 수평거리 25m를 방어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25m를 방어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몇 미터예요? 소화전 하나가 50m를 방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각선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가로의 제곱, 가로가 몇 미터예요? 45m죠. 그래서 45m의 제곱에다가 요 세로가 총 몇 미터예요? 30m죠. 그래서 30m의 제곱. 요거 계산하면은 대각선의 길이가 이게 54.08m가 나오죠. 자, 그러면 소화전의 개수는 54.08을 50m로 나누면 소화전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계산하면 이거 1이 넘어요. 1.08이 나오죠. 당연히 무조건 절상을 해야 되니까 층당 소화전 2개가 필요한 거죠. 그럼 총 5개 층이니까 5층 곱하기 층당 2개. 그래서 총 필요한 소화전의 개수는 10개가 되는 거죠. 자, 물음 2번은 펌프의 정격 송출량, 토출량을 물어본 거죠. 분당. 자, 그럼 아까 스프링하고 그다음에 이 옥내하고 겸용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옥내부터 구하면 옥내는 N 곱하기 130리터 퍼 분이죠. 그래서 N은 최대 5개, 5개보다 작을 경우에는 설치 개수, 지금 층당 2개죠. 그래서 2를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260리터 퍼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프링클러는 N 곱하기 요거 80리터 퍼 분이죠. 자, 스프링클러는 기준 개수가요. 그 헤드의 그 부착 높이가 10층이야죠, 지금. 10층 이하일 경우에는 헤드의 그 부착 높이가 8m 미만일 경우, 헤드의 부착 높이가 8m 이상일 경우, 기준 개수가 8m 미만은 10개고요. 8m 이상은 2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층고가 4m이기 때문에 요 8m 미만인 10개를 갖다 기준 개수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개 곱하기 80 하면 800리터 퍼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 소화전에 필요한 펌프의 토출량하고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필요한 펌프의 토출량 2개를 갖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개를 더하면 얼마 돼요? 1060리터 퍼 분이 바로 펌프의 분당 토출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음 3번은 수조예요, 수조. 자, 수조는 요거를 몇 분간 방사하는 거예요? 20분간 방사할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20분을 갖다 곱해주면 21,200이네요. 이게 리터가 나오죠. 세제곱미터로 물어봤으니까 21.2세제곱이 저장해야 할 수온의 양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옥상 수조에 대한 걸 어떤 그 교재는 그 계산을 했는데 현재 옥상 수조에 대한 건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일반 수조에다만 저장하는 그 양만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4번은 충압 펌프를 소화 펌프 옆에 설치할 경우 정격 토출 압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충압 펌프의 정격 토출 압력은요, 자연압 플러스 0.2메가파스칼이죠. 그러면 자연압이 어떻게 되냐? 아까 낙차가 지금 몇 미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펌프에서부터 최고위에 있는 이 방수구까지 이 높이를 갖다가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연 낙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 낙차를 압력으로 바꾼 것을 우리가 자연압이라고 하죠.
그럼 아까 자연 낙차가 지금 18m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18m를 여러분이 압력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18m를 여러분이 압력으로 바꾸려면 100m가 1메가파스칼이죠. 그럼 18m는 0.1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충합펌프에 전격 토출압은 자연압이 지금 0.18이죠. 여기에다 0.2를 더하면 0.38메가파스칼이 충합펌프의 전격 토출 압력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5번은 주 배관의 구경은 최소한 몇 미리 이상이 돼야 되는가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펌프의 이 토출축 배관 유속은 4m/s 이하라는 거, 요것만 알고 있으면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토출량은 지금 얼마였어요? 260하고 800에서 1060이었죠. 리터 퍼 분. 요걸 세제곱퍼 세크로 하면 1.06 세제곱퍼 60세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배관 구경 D는 루트 파이 U분의 4Q죠. 이걸 D를 미리로 하려면 여기에다가 1000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루트 4 곱하기 1.06 퍼 60세크 파이에다가 펌프의 토출축 유속은 4m/s 이하죠. 미터를 갖다가 미리로 해주기 위해서 1000을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74.99mm예요. 그럼 여기서 몇 미리 선정해야 되겠어요? 80mm 선정하면 돼. 요거보다 크고 가장 가까운 거. 그래서 80mm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근데 교재에 지금 오타가 났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90mm가 아니고요. 80mm 선택이에요. 90은 보기에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80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물음 6번으로 가죠. 자, 물음 6번은 알람 밸브의 설치 개수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 습식 유수검지,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하나의 그 유수검지 장치, 알람 밸브가 방어할 수 있는 그 바닥 면적이 3000제곱이죠. 그래서 지금 가로 45m, 세로 30m니까 요거를 3000으로 나눠주면은 0.45개니까 한 층에 알람 밸브 하나씩만 설치하면 되죠. 그래서 층당 알람 밸브의 설치 개수는 1개니까 총 5개 층이죠. 그래서 필요한 그 알람 밸브의 개수는 5개가 되는 거죠. 자, 물음 7번은 앵글 밸브. 요 앵글 밸브에 요 인입구 측에 배관에 호칭경했는데 이게 40mm 앵글 밸브죠. 그러니까 요 인입구 축도 마찬가지로 40mm 배관이죠. 전동기 소요 동력은 0.163, 그 다음에 1.06은 이게 리터 퍼 분이죠. 세제곱 퍼 분이죠. 전량정 60m, 펌프의 효율 60% 0.6, 전달계수 1.1에서 19.01이 나오죠. 아니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RQH. 자, 물의 비중량 1000이죠. 그 다음에 1.06 세제곱 퍼 60세크. 전량정 60m 나누기 102. 그 다음에 효율 60% 0.6에다가
전달계수 1.1 여러분이 곱해 주시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19.05가 나와요. 그래서 요 밑에 우리 유치학학에서 많이 하는 소요 동력 계산, 모터 동력 계산하는 걸로 하면 19.05가 나오고요. 0.163으로 하면 19.01이 나와요. 이건 이걸로 풀어도 되고요. 요 밑에 있는 식으로 풀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예, 다음은 7번 나가죠. 자, 7번은 우리 하론소와 설비에서 저장 용기 속에 있는 그 약재량을 갖다가 측정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중량 측정 방법이 있고 액면 측정 방법, 즉 애구이 측정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량 측정 방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용기를 갖다가 그 판수동 저울 있죠. 그 저울에다가 용기의 무게를 잰다든가 아니면 후쿠로 재는 그 무게 있죠. 그래서 용기 전체의 무게를 재서 용기에 그 부착된 중량표가 있어요. 그 중량표와 비교를 해서 약재량이 적정한지 아니면 용기를 교체해야 되는지 이런 걸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애구이 측정법은 요 액화가스 레벨미터라고 있어요. 요런 건 방사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해야죠. 그래서 중량 측정 방법하고 애구이 측정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중량 측정 방법은 용기 밸브에 부착된 요 개방 장치하고 요 조작관을 갖다가 분리해야 되겠죠. 떼어낸 후에 저울을 사용해서 용기의 총 중량을 측정한 후에 용기에 부착된 그 중량표와 비교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요 애구이 측정 방법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액화가스 레벨미터를 이용해서 액면의 위치, 액면의 위치가 우리가 레벨미터로 하면 이제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바늘 눈금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데가 바로 그 액면이에요. 그래서 액면의 위치를 측정을 해서 요거를 갖다가 높이를 재는 거죠. 그래서 그 전용 환산표로 환산을 해서 약재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고요. 요 밑에 해설에요. 요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 약재는 약재량 손실이 5% 초과, 그다음에 압력 손실이 10% 초과할 경우에 저장 용기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충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불활성 가스 요 청정소화 약재는 요 압력 손실이 요 5%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 용기를 교체해야 되는 거죠. 요것도 같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8번 가죠. 자, 8번은 어떤 물분무 소화 설비의 배관에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즉, 이 배관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를 1지점, 여기를 2지점이라고 했을 때, 요 1지점에서의 그 압력계는 0.5MPa이라는 거죠. 자, 2지점에서의 요 압력계는, 요건 0.42MPa이라는 거죠. 만약 유량을, 요게 유량이 Q1이었을 때, 요 놈을, 유량을, 2배로 증가시킬 경우에는 압력 차가 얼마가 되겠느냐. 우리 헤이전 윌리엄스 공식 보면 6.053 곱하기 유량의 1.85승, 그 다음에 조도의 1.85승, 그 다음에 배관 관경의 4.87승이죠. 여기에다 곱하기 10의 4승 하면은 배관 1m당 마찰 손실 압력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배관 마찰 손실 압력은 뭐에 비례하는 거예요? 유량의 1.85승에 비례하는 거죠. 결국 유량이
Q1이 1이었다가 Q2가 2배로 늘어난 거죠. 그럼 이 압력 손실은, 압력 차는 얼마가 돼요? 0.5 마이너스 0.42가 이게 압력 차이죠. 근데 이게 유량의 1분의, 처음에 유량이 1이었다가 유량이 2배가 된 거죠. 요거에 1.85승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0.29. 처음에는 유량이 1이었을 때는 얼마가 나왔어요? 0.08 메가파스칼이죠. 유량이 1일 경우에. 유량이 2배가 될 경우에는 0.29. 2배가 아닌 거죠. 유량의 1.85승에 비례하는 거예요. 훨씬 더 커지는 거죠. 다음 9번 가죠. 자, 소화설비하고 급수 배관에 사용하는 밸브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요 개폐 표시형 밸브 종류를 2가지만 쓰라고 했어요. 요거는 여러분이 그 버터플라이 밸브 있죠. 배관에 보면 이렇게 접시 2개, 접시를 갖다 뚝 잘라 놓은 거 보시면 이게 뭐예요? 버터플라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게 버터플라이가 나비잖아요. 나비. 요 나비의 날개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이걸 버터플라이 밸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개폐 표시형 밸브는 요 버터플라이 밸브하고 요 OSNY 밸브. 물음 2번은 개폐 표시형 밸브 왜 사용해야 되냐? 요 개폐 표시형 밸브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밸브의 개폐 상태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요 버터플라이 밸브를 꼭 버터플라이 밸브 외의 밸브죠. 즉 버터플라이 밸브를 사용하면 안 되는 배관의 명칭, 그 이유를 갖다 쓰라는 거죠. 이거는 흡입축 배관이죠. 즉 버터플라이 밸브를 사용하면 안 되는 배관은 펌프의 흡입축 배관. 그 이유는 요 버터플라이 밸브는 난류를 형성하고 마찰 손실이 크기 때문에 공동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흡입축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10번 가죠. 자, 펌프의 흡입축 배관도인데 틀린 부분을 화살표로 지적하고 그 이유를 간단히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 흡입축 배관 보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원심 레두샤죠. 즉 원심 레두샤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원심 레두샤고요. 이 편심 레두샤는 이렇게 된 게 편심 레두샤예요. 그래서 이 원심 레두샤는 여기에 공기 고임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요거는 금지고요. 이렇게 편심 레두샤를 사용해야 돼요. 흡입축에는. 그래서 틀린 부분을 화살표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는 원심 레두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편심 레두샤를 갖다 사용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공기 고임 현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심 레두샤 사용하면 공기 고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편심 레두샤를 갖다 사용한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